요소인 것 같기도 해. 아마 너희들은 알 거야.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신이 누군지 알지? 바로 김소월이야. 김소월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도 있잖아. 김소월이 썼던 시 중에 보면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 그 진달래꽃도 사랑하는 님이 떠났는데 떠난 님에 대해서 품게 되는 슬픔의 정서가 아주 깊고 진하게 드러나 있거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이 서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한이라는 정서는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현대인들보다는 예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보통 이별의 정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질 때는 현대문학보다는 고전문학에서 훨씬 더 많이 가죠. 근데 그 고전문학이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아주 옛날 고구려 시대까지 올라가서 하나의 기본적으로 족보처럼 맥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맥의 흐름을 잠깐 동안 한번 살펴보려고 해. 자, 이별의 정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는 가장 최초의 작품을 한번 볼까? 최초라고 말하는 건 선생님의 좀 주관적인 견해이기도 해. 그리고 각종 문학 교과서에 보면은 조금씩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한데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걸 먼저 말해 두도록 할게. 자, 일단은 너희가 혹시 알고 있니? 고구려를 만든 사람? 자, 고구려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주몽이야. 알고 있지? 활을 잘 썼던 사람. 그 주몽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왕의 명칭을 동명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꿔. 그랬는데 그 동명왕에게는 원래 살았던 곳에서 헤어졌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인 유리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유리왕이 나중에 고구려의 2대 왕이 되는데 그 유리왕이 사랑했던 아내가 2명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랑했던 아내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고구려 사람이 아니라 중국의 오랑캐 민족의 딸이었었어. 그런데 그 오랑캐 민족의 딸이었던 그 왕후가 원래 그 고구려인의 아내였던 사람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유리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나중에 유리왕이 전쟁에서 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쫓아서 오랑캐로 가기로 해. 그래서 오랑캐 가서 그 여자를 설득을 했는데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리왕이 털레털레 돌아오다가 나무 아래서 쉬게 되지. 근데 그 나무 아래서 쉴 때 그 나무 위에 있던 꾀꼬리 2마리가 노는 모습을 보고 너무 그 모습이 부러워서 썼던 시가 있어. 아마 너희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나오냐면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안수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정서를 표현한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바로 뭐냐면 황조가야. 황조가 할 때 황조가 뭔지 알지? 노란색, 꾀꼬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황조가에는 유리왕이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하고 난 다음에 이별의 한이 서려져 있는 작품이야. 자, 황조가 다음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나라를 알 수는 없어. 왜냐면 지은이가 정확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지은이가 백수광부의 철하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옥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백수광부의 철하고 많이 얘기를 해. 백수광부가 무슨 말인지 알아? 백수, 흰 머리야. 광부라고 하다 광이 뭐냐면 미쳤다는 뜻이야. 그래서 흰 머리를 가지고 있는 미친 남자의 아내가 그 흰 머리를 갖고 있는 남자가 강에서 자살하는 모습,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읊었던 시야. 그 시가 바로 뭐냐면 공무. 자, 이때 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남자가 도하가라고 하는데 이때 도하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강을 건너는 노래. 그래서 공무도하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죽었을 때 슬퍼했던 아내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고구려 시대 그리고 이건 시대를 알 수 없는 작품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작품은 뭐냐면 자, 우리가 고려가요 중에서 있어. 2개나 있거든. 아마 고려가요 중에 하나는 너희가 중학교 때도 배웠다라고 얘기 들었거든. 그 중에 한 작품이 바로 뭐냐면 가시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날로는 어디 살라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이거 알지? 그래서 한 여자가 남자가 떠날 때 그 남자를 붙잡고 싶지만 붙잡으면 그 남자가 돌아올 것 같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불렀던 노래가 가시리야. 자, 이별에 한이 드러나 있어. 자, 그리고 이 가시리 다음에 나오는 게 고려가요 중에 뭐가 있냐면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자, 서경별곡 마찬가지로 한 남자가 여자랑 사랑을 하다가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버리고 떠나. 그런데 이 남자는 좀 다르게 여기 앞에 놨던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아마 다른 여자를 만나나 봐. 딴 여자를 만나서 원래 사귀었던 여자랑 헤어지게 돼. 그래서 그 여자가 떠나는 남자친구에게 떠나선 안 된다라고 울며불며 매달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경별곡이야. 자, 그리고 서경별곡 다음에 나오는 작품이 바로 뭐냐면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때 정지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썼던 송인이라고 하는 한 시가 있어. 송인이 뭐냐?
사람을 보낸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대동강 강가에서 슬퍼 우는 그런 여자의 마음을 노래한 게 송인이지. 이 송인 다음에 나오는 작품이 뭐냐면 이제 조선시대로 간다. 조선시대에서 가장 유명했던 기생이 누군지 알지? 문학가이면서 기생이 바로 황진이인데 그 황진이가 썼던 수많은 시조들이 바로 이거의 정환을 얘기하는 시조야. 자, 시조는 제목이 없잖아. 그래서 황진 시조라고 명칭을 붙였어. 자, 그 다음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민요. 사실 민요는 이 자리에 넣으면 안 돼. 왜냐면 민요는 구비문학이라서 시대를 알 수는 없어. 그런데 그냥 순서상 임의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을게.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요인 아리랑이지. 아리랑 어떤 건지 알지? 사랑하는 님이 떠나서 어떻게 한다는 게 내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라고 저주까지 퍼붓는 그런 내용이야. 근데 그 저주가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지. 그 정도로 떠나지 말았으면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 자, 그리고 아리랑 다음에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작품 있지?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 진달래꽃만이 유일하게 현대문학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전문학이야. 그래서 진달래꽃 안에도 사랑하는 님이 떠날 때 그 님을 위해서 축복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어떤 그런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 자,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해서 황조가부터 시작해서 진달래꽃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한의 정서가 이별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이별의 정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는 족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여기 나타난 이 족보 중에서 한 가지 팁이 뭐냐면 똑같이 사랑하는 님하고 헤어져서 떠난다. 근데 중요한 건 떠나는 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거냐, 거기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이미 떠나니까 그래요 그냥 가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랑 절대로 헤어질 수 없어 라고 무섭게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도 해.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우리나라 여자라면 그냥 보낸다. 그런데 어떤 여자는 그렇게 보내지 않고 그 남자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그러한 내용의 작품이 있는데 그 내용의 작품이 바로 뭐냐면 석연불곡과 그리고 아리랑, 이거 두 개야. 석연불곡에는 딴 여자를 만난다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는 정서가 있고 아리랑이라는 작품은 아까도 얘기했지 저주하잖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라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그냥 체념하고 좌절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매달리어 보겠다라고 하는 여자의 적극적인 정서가 드러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간단하게 이별의 정환이 아니라 가시리와 석연불곡을 비교해서 화제의 태도의 차이점을 물어보거나 아리랑과 또는 황진시조를 같이 배열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태도상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오지. 이것이 중학교다라고 얘기하면 중학생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별의 정환이지만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서 태도상의 차이점을 물어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별의 정환의 주제를 갖지만 석연불곡과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작품은 님을 보낼 때 적극적인 태도로 대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걸 구별해두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 자, 각각의 작품의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할게. 오늘 여기서 끝!